41번부터 60번 직업정보론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의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이요. 1. 활동 척도, 2. 자신감 척도, 3. 직업 척도, 4. 가치관 척도. 정답은요? 가치관 척도입니다. 직업흥미검사니까 직업 척도가 들어가는 건 기억하기 쉽고요. 활동 척도, 자신감 척도, 직업 척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표준직업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이요. 1. 관리자, 4직능 혹은 3직능, 전문가, 4직능 혹은 3직능, 군인, 1직능 이상, 단순 노무자, 1직능 수준 필요. 정답은요? 네, 군인은 2직능 이상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군인은 2직능 이상입니다. 직능 수준에 관련해서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머리 안 쓰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 노무 종사자가 1직능이고요. 가장 머리 많이 쓰는 부분, 전문가 어쩌고 저쩌고, 관리자 어쩌고 저쩌고, 몽땅 다 3직능 혹은 4직능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2직능이에요. 이 중에서 군인도 2직능인데 2직능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머리 안 쓰는 거 1직능, 많이 쓰는 거 3, 4직능입니다. 43번이요.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의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표는 직업정보 제공 유형별로 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인쇄물은 비용이 싸고요. 면접은 반드시 직접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직접적인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직업 경험은 당연히 접근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현장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표를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용은 인쇄물과 면접만 비용이 낮습니다. 나머지 시청강 자료를 만든다든가 무슨 직접 경험을 한다든가 몽땅 다 비용이 다 높은 거고요. 접근성은 인쇄물만 용이합니다. 그냥 뿌리면 되니까요. 나머지 면접이나 뭐나 몽땅 다 특정 장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학습자 참여가 수동적이냐 적극적이냐 하는 부분은요. 학습자가 그냥 구경만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거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쇄, 시청각 자료 관찰 이거 수동적이고요. 나머지는 다 적극적인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44번 국민내일병카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요. 1.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인 피부험자. 3. 어업인으로서 어업이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만 75세 이상인 사람. 정답은요? 네, 만 7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거 국민내일배움카드 기본적으로 직업훈련입니다. 그래서 만 75세 이상은 직업인으로 규정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만 75세 이상인 분들은 내일배움카드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나 이미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미 지금 교육 중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교육에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요.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나 또 교직원분들 이런 분들은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일 배움 카드 대상 아니고요. 이번에 바뀐 부분이 뭐냐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이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냐면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무슨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의 역할 그런 기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치 1인 판매 회사처럼 자기 기업처럼 동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특수 형태 근로자분들 원래 발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령이 좀 바뀌면서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분들은 신청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75세 이상인 분들은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서 대상 제외고요. 학생들이나 훈련받는 사람 안 되고요. 공무원들이나 교직원들 안 됩니다. 45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 이 생산 단위는 산출물만을 토대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의 분류, 3. 복합적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 항목으로 분류. 네, 정답은요. 네, 2번 산출물만 가지고 분류한다. 이게 틀린 답입니다. 산출물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과정, 공정과 투입물까지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옷을 생산하더라도 옷 자체를 생산하는 옷 공장도 있지만 옷의 디자인을 생산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생산 단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과정, 공정까지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맞고요. 마찬가지로 복합적 단위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최상급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중소, 세세 분류까지 단계 항목을 결정하고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하는 경우 동일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46번 직업정보 수집 방법으로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요. 1번 표준화 면접은 타당도가 높다. 2번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 범주의 표준화가 어렵다. 3번 면접법은 제3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4번 표준화 면접법에는 개방형 및 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네, 정답은 표준화 면접이 타당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낮습니다. 네. 표준화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질문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이런 걸 뻔히 안다 하더라도 질문에 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질문도 이미 정해져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7번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 2.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 3.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 4. 휴업 중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 네, 틀린 것 정답이요. 보조 단위는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입니다. 보조 단위는 일개 부서입니다. 이 종류의 문제는 우리 선택지를 막 섞어서 말을 살살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지 하나하나도 내용들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주된 산업의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 자, 두 번째,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산출액에 따라서 산출액이 많았던 걸로 결정. 휴업 또는 자산 청산 중인 경우는 영업 중 혹은 청산 전에 사업 활동에 의해서 결정. 이것도 모두 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48번 공공직업정보와 비교한 민간직업정보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되어 운영. 2.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직업을 분류. 3.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및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 4. 시사적인 관점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직업을 분류. 정답은요? 네, 2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하는 건 바로 공공직업정보입니다. 민간직업정보는요, 또 손님이 원하는 대로 혹은 생산자가 자의적으로 분류합니다. 이 문제 내용, 살살 문제의 내용들이 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민간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의 특징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범위 당연히 민간정보는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국부적이고요. 공공직업정보는 포괄적입니다. 제공 시기 손님이 있을 때, 즉 불연속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만 제공하고요. 공공직업정보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규칙적이에요.
분류 기준은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고요. 공공은 민간 정보는 생산자의 자의적 분류 혹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분류를 합니다. 타 정보 연관성은 민간은 연관성이 낮고요. 공공직업 정보는 객관적이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비용 유료고요. 공공은 무료입니다. 이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9번 국가기술 자격 직업상담사 1급 응시 자격으로 오른 것이요. 실무 2년, 2번 실무 3년, 3번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4.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답은요? 네, 해당 실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직업상담사 말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1급도 같습니다. 이 내용이 두 개 같으니까 두 개 한꺼번에 기억해 주세요. 해당 실무 3년입니다. 50번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이요. 1. 어업에서 해수면은 해면으로, 수산종자는 수산종묘로 명칭을 변경, 수도업을 표준산업분류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맞춰서 대분류 2로 이동, 태양력 발전업 신설, 세분류 항목에서 종이, 원지, 판지, 종이 상자 도매업, 면세점, 의료, 소매업을 신설. 정답은요? 1번이 틀린 겁니다. 여기가 바뀌었어요. 해면에서 해수면으로, 수산 종묘에서 수산 종자로 바뀐 겁니다.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요. 수도업은 국제 표준 분류에 맞췄고요. 최근에 이번에 뜬 태양력 발전 새로 떴기 때문에 신설됐고요. 요즘 택배업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종이상자 도매업 같은 것들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새 분류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종이상자 도매업, 면세점, 의복 소매업 이 부분들은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51번 다음은 어떤 국가기술 자격 등급의 검정 기준에 해당되는가?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정답은요? 네, 기사죠. 네, 기사 여기서 핵심 키워드요. 첫 번째 이론입니다. 기술 이론을 가지고 두 번째 설계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론 지식을 가지고 현장 지식이 아니고 이론 지식이에요. 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하고 분석하는 거 기사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기사하고 기능사입니다. 요거 기사의 정의였고요. 기능사의 정의도 같이 한꺼번에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52번 직업정보 수집 제공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요. 1.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수집. 2. 최신의 자료를 수집. 3.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 출처와 일자를 기록. 4번 직업정보는 전문성이 있으므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 정답은요? 네, 4번 제공할 때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때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해야 되고요. 일반인이니까 일반인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수준의 언어로 가공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 사용 제공 이게 틀린 겁니다. 53번 직업훈련의 강화에 따른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요. 1. 인력 부족 직종의 구인난 완화. 2. 재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3.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 4. 마찰적인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정답은요? 네, 4번 마찰적인 실업을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마찰적인 실업은요. 직업을 찾는 사람은 직업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근로자를 구하는 사람은 그 근로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서로 정보가 안 맞는 문제가 바로 마찰적 실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산망을 갖추든가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기업 퇴직 예고제를 알려주는 등 이런 식으로 정보를 풍부하게 해주면 이 마찰적 실업이 완화됩니다. 이게 마찰적 실업이고요. 이 직무 능력이나 훈련 강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54번 국가기술 자격 종목과 그 직무 분야의 연결이 틀린 것이요. 1.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종교, 소비자 전문 상담사, 경영회계사무, 임상심리사, 보건의료, 컨벤션 기획사, 이용 숙박 여행. 정답은요? 네, 바로 컨벤션 기획사,
이용, 숙박, 여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컨벤션이라는 게 아주 대규모 회의거든요. 이게 뭐 놀자고 모이고 숙박하자고 모인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대규모 회의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 경영 분야에 해당합니다. 이 직무 분야와의 연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로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틀리기 쉬운, 출제가 되지만 틀리기 쉬운 부분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가스에 관련한 부분, 이거 에너지 아니고요.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그 다음 광학은 전기전자 분야에 속하고요. 텔레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이란 말 때문에 또 경영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거 물건 파는 거예요. 그냥 영업 판매입니다. 텔레마케팅, 그냥 전화로 물건 파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팅 관리사 영업 판매 분야에 해당합니다. 55번 한국직업사전 부가정보 중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종합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 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조사하고 평가한다. 평가와 관련된 대안적 행위의 제시가 빈번하게 포함. 계산, 사칙 연산을 실시하고 사칙 연산과 관련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고. 수를 세는 것은 또 포함. 기록, 데이터를 옮겨 적거나 입력하거나 표시한다. 정답은요? 네, 계산에 해당됩니다. 자료형에 관련된 하위 유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문제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오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가 반복돼서 오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산에서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되냐면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를 세는 게 포함된다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계산하는 부분에는 수를 세는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 반복돼서 출제되니까 오답에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6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고용안전, 취업발전, 직업상담 사업. 정답은요? 네, 바로 고용 안정 사업입니다. 요거 말이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딱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주를 어떤 사업주냐면 감원 안 하려고 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사업자하고 주 관계 없고요. 취업 발선 이것도 실업자한테 해당하는 거고요. 직업 상담 이것도 실업자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바로 고용 안정 사업에 해당합니다. 57번 직업정보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법과 거리가 먼 것이요. 1. 이중질문 피한다. 2. 조사 주제와 관련 없는 문항 줄인다. 3.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감질문 앞에 배치한다. 4. 응답의 고정반응을 피하도록 질문 형식을 다양화한다. 정답이요. 네, 바로 민감 질문은 앞이 아니라 뒤에 배치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일단 설문지를 시작하면요, 그냥 끝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민간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 이런 거 앞에다 두면요, 그냥 뒤에까지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감한 질문은 뒤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58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요. 1. 최상급 직능 우선 2. 포괄성의 원칙 3.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4.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 정답은요. 예,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입니다. 포괄적 업무 분류에 대한 원칙 이거 1차에서도 나오고요. 여러 번 나오고요. 2차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주된 직무, 최상급 직능, 그리고 생산 업무 원칙 이 세 가지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뭐 암기 팁을 말씀드리면 무직무여 능, 무능한 생산자 원칙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무여 능, 직능, 그 다음에 생산, 무능한 생산자 원칙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59번 워크넷 직업진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이요. 1. 학과정보, 2. 직업동영상, 3. 직업심리검사, 4. 국가직무능력표준 정답이요. 네, 4번 NCS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것 심리검사 하고요. 직업동영상이 있고요. 학과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60번 직업정보 처리 단계를 옳게 나열하는 것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쭉 순서대로 좀 나열되어 있죠. 예, 정답은 바로 수집, 분석, 가공하고요. 체계화하고요. 제공, 축적, 평가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길어서 외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직업 정보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반부에는 뭔가 체계화를 합니다. 근데 체계화가 제공되지 않는 지문들이 많이 있어요. 체계화하고 축적은 제공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전반부하고 후반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중반부를 중심으로, 즉 체계화를 중심으로요. 그 앞에 수집, 분석, 가공이 있고요. 그 뒤에 제공, 축적, 평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체계화를 중심으로요. 앞에 수집, 분석, 가공이 있고요. 그 뒤에 제공, 축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조금 기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